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구의회 예산 심의권하고 가장 상충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부분이 많이 부딪혔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렇다면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네. 사실 그 대표성이 확보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저희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민원들을 받으면서 저희 성북구의회 예산이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도 있느냐, 그래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그냥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청에 예산 편성해서 해달라가 아니라 어차피 마련돼 있는 참여 예산이라면 그렇게 활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북구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이 참여 예산의 그 예산을 몫을 잡아놨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뭐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거지만 정말 이 시 참여 예산은 성북구 예산이 적으니까 서울시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구 참여 예산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참여 예산을 몫을 잡아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그런 제한이 아닌 거에 또 편성이 돼서 이 예산이 쓰여진다 그러면 조금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진선아 의원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새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이 자치단체 성북구 안엔 상위단체인 서울시에서 있는 책정된 예산을 가져올 때 구의원이나 지방의 주민들이랑 합심해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성북 가져올 때 그런 때 어떻게 보면 유용할 수 있겠네요. 서울시 참여 예산이 한 7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2018년도에는 33억 4천만 원 정도, 19년도에는 49억 7천만 원 정도, 한 50억 정도를 받아왔다고 해요. 이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 중에는 성북구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봐지고요. 성북구의 또 주민 참여 예산은 18년도에는 11억 5천 정도, 19년도에는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결국은 많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게 참여의 문제죠. 주민들이 참여해야지만이 모든 게 정당화가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사실 모든 제도 참여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진선아 의원님께서 그래도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일단은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비록 주민의 참여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주민의 의사를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직접 하시고 그거를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책정된 예산을 받아오거나 편성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 참여 문제를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없잖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찬반도 많고 좀 논란도 많은 상황인데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잘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 잘 되게 한다는 게 우선은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홍보예요. 근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예산 부분을 주민들한테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지역에 뭐 회의나 행사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인사말을 하면서 꼭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안타깝고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고 뭐 왜 안 하느냐고 하기 전에 이런 예산 제도가 있으니 한번 동참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진사람이 홍보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민병웅 TV도 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저희 민병웅 TV의 구독자는 99%가 우리 성북구 주민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성북구의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도 우리 진선혜님하고 같이 자랑하는 게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좀 더 높이고 또 관심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진선혜님 여기 민병웅 TV 구독하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주민들께서 이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네. 주민들이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그렇죠. 있는 제도는 알고는 있는데 또 이제 선뜻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 중에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거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종암동에 그 264 선생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역의 그런 그 알려져 있는 명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알리고자 만든 것도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또 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성북구에는 천이 상당히 많아요. 정림천도 있고 그렇죠. 성북천도 있고 우이천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악취가 나고 이러는 것들을 주민들이 EM 흑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EM을 섞은 그 진흙봉을 이렇게 뭉쳐서 그 천에다가 던지면 그거를 물고기들이 먹고 또 이제 이런 생태계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EM을 만드시는 분들이 또 제안을 하셔서 또 하시고 또 이제 그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기로 하는 거기는 하지만 태양광을 위에다가 또 설치해서 LED로 또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와 또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브라질의 그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거를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도입이 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하겠다는 그때 공약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어떤 핵심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도 거기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선아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지방 정부의 그 어떤 핵심 사업이나 정책에까지 이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시행이 될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기대 반 걱정 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걸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행착오라는 게 상당 부분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구청장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바뀌고 또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거는 아마 어디에서든 똑같이 하고자 하는 거겠지만 중앙정부에서까지 주민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을 주민들에게 열어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구 예산을 주민들에게 열어놓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구에서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한다고 하면 이 예산만 커지지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성북구처럼 이제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라면 그런 예산들이 좀 솔깃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깃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국가에서도 지금 이거를 확대 적용할 때 공약을 문재인 정부가 했는데 사실 국가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그 직접적인 의사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은 좀 소규모다 보니까 아까 말한 엠보팅 해가지고 모바일 투표도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이거 투표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민 참여 예산에 제가 이제 아까 몇 가지 나열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참 많이 또 좋은 생각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주민 참여 예산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시정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다가 도로가 보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수해달라 올리는 주민 참여가 아닌 정말 이런 정책은 국민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올라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보여지는 당장 어떤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수하고 시정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서 그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주민이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 정책은 안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보다 주민들이 직접 그렇게 나서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우리 진선아 성북구 의원을 모시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무엇이고 또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운영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한 예산 제도라면 아주 좋겠지만은 실제는 주민 참여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진선아 의원이 아까 동방고개를 그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그걸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일반적인 예산 제도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잘 한다면은 없어도 될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한다는데 아까 우리 진선아 의원이 얘기했듯이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주민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어떻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진선아 의원 모시고 아주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으면은 구독하셨으니까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진선아 의원을 모시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진선아 의원님의 마지막 인사만 한번 듣겠습니다. 네, 저는 장이동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장이동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선아 의원이 말 그대로 장이동의 맏며느리라는데 마지막 멘트도 아주 맏며느리처럼 그 장이동의 살림을 다 챙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진선아 의원과 주민 참여 예산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민병TV의 민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